그래서 읽는 법은 추천하는 거는 초록 먼저인데요. 이제 초록이란 건 여기 영어로는 abstract라고 되어 있는 초록 파트는 그 논문의 모든 내용을 되게 잘 요약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 논문을 쓴 사람들이 그 논문을 요약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제일 좋은, 제일 엑기스를 뽑아놓은 거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초록을 보면은 이 논문이 내가 정말 원하는 내용의 논문인지 아니면은 제목 겉보기로 봤을 땐 내가 원하는 것 같았는데 또 좀 방향이 다를 수도 있고 이런 식이기 때문에 그 짧은 한 10문장 이내에 되는 초록을 먼저 읽어보고 그 논문을 읽기 시작하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처음 접하는 분야는 용어 검색 같은 걸 해가면서 꼼꼼하게 공부를 하고 내 모르는 실험 기구가 있으면 그것도 찾아보고 모르는 물질이나 모르는 내용이 나오면 그것도 찾아보면서 논문을 읽어 나가시면은 점점 그 해당 분야의 논문을 읽는 것이 훨씬 쉬워지고 훨씬 빨리빨리 논문을 읽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 들인 노력이 정말 중요하다. 만약에 처음에도 대충 읽고 뭐 또 그냥 나중에도 대충 읽고 이러면은 그냥 겉핥기식으로밖에 지식이 쌓일 수가 없고 나중에 누군가랑 그 논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조금 결국에는 머리에 남아있는 게 별로 없는 느낌을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특히나 꼼꼼하게 검색을 하면서 읽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팁은 이제 보고서, 여러분들이 읽는 그 논문이나 자료 하나하나가 여러분들이 나중에 쓸 보고서에 레퍼런스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잘 정리해서 저장해 두시는 걸 추천을 합니다. 저도 이제 고등학교 때 그냥 읽고 창 닫고 읽고 창 닫고 이러다 보면은 나중에 보고서 쓸 때 이거 나 분명히 어디서 보고 쓴 거였는데 이거 내가 어디서 보고 쓴 거지 내 피셜이 아니었는데 이거 레퍼런스가 어디지? 막 이런 식으로 막 검색을 다시 도로 해야 됐거든요. 그러니까 잘 정리해서 저장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논문을 읽는 법에 만렙이 가면은 비판적으로 읽기를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저희 교수님도 얘기를 하시지만 솔직히 이건 저한테도 그렇게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정말 그 분야에 대해서 좀 많은 걸 알아야지 그걸 비판적으로 읽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하지만 늘 저도 그러려고 노력은 하고 있고요. 여러분도 그러려고 노력을 하는 게 좋은 자세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은 이어서 연구하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아까 제가 주제를 잡을 때 주제를 뭐 구체적으로 잡아라 라고 하면서 이제 여러분들 선에서 보통 잡는 주제는 어떤 가설을 정해서 내가 그거를 증명하겠다. 이제 교과서에 나오는 연역적 탐구죠. 뭐 그걸 하겠다 라던가 아니면은 개발을 목표로 하겠다. 이런 식으로 주체적인 목표를 잡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저도 일단은 이 두 가지를 기반으로 어떻게 연구하면 좋을지 제 경험 이야기도 함께 풀어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가설을 잡은 경우에는요. 충분한 근거를 가지는 가설을 잡으셔야 됩니다. 물론 처음 가설을 딱 나올 때 자체는 뭐 이거 왠지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아이디어가 나와도 상관없어요. 당연히 막 모든 가설이 여러분들이 막 다 연구를 다 찾아봐가지고 그걸 막 이어가지고 가설을 잡기가 오히려 어려울 것 같고 처음 가설을 딱 아이디어를 제시할 때는 뭔가 그냥 여러분들이 툭 튀어나온 아이디어로 가설을 제시할 수도 있지만 결국에는 그 가설을 연구하려면은 그 가설을 세우는 것부터가 충분한 근거를 기반으로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가설을 잡고 나면은 그 실험을 과학적인 방식으로 차근차근히 증명을 해나가셔야 됩니다. 왜냐면 여러분들이 가설을 애초에 잡을 때부터 뭔가 느낌이 와서 가설을 잡았고 그리고 충분한 근거도 막 자료 조사를 했을 거 아니에요. 선행 연구 조사를. 그러다 보면은 그냥 이거 뭐 당연히 되는 거 아닐까? 그냥 내가 생각한 게 너무 당연히 맞는 거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지만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아니고요. 그래서 그 가설을 남이 여러분한테 준 문제인 것 마냥 그냥 그거를 하나하나 풀어나가셔야 됩니다. 안 그러다 보면은 남들이 볼 때는 그냥 뭐랄까 궤변? 그러니까 그냥 자기네들이 말하고 자기네들 논리에 빠져있는 그런 사람으로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과학적인 방식으로 차근차근히 하셔야 되고 특히 이제 연역적 탐구를 잘 할 때에는 통제 변이는 잘 고려하셔야 됩니다. 이제 저도 고등학교 때 그런 여러 실험을 해보다 보면은 아무래도 내가 지금 보고 싶은 게 조작 변이다 보니까 조작 변이에 자꾸만 눈길이 가고 통제 변이를 뭘 고려해야 될지를 잘 고려를 못할 수가 있는데 이제 그런 거를 정말 친구들이랑 얘기 많이 하면서 정말 하나하나 다 생각을 해서 최대한 통제 변이를 잘 통제하셔야 되고요. 그래야지 믿을 만한 실험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험만 많이 한다고 좋은 게 아니고 실험을 계획적으로 생각을 해서 방금 말한 논리성을 잘 생각을 하면서 이 실험이 무언가 뭘 입증해 주겠지. 이 실험이
이 단계에 뭘 입증해 줄지 이런 식으로 실험을 차근차근히 계획을 해가면서 하셔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윤리성, 실험 결과 조작하는 건 절대 안 되고요. 그냥 차라리 그 실험이 망하면 그냥 망했다고 쓰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하시는 연구가 막 그거가 엄청 잘 됐다고 해서 막 여러분들의 평생 커리어가 되고 뭐 이런 것도 아니고 정말 여러분들의 과학자로서 양심을 잘 지키시면서 실험 결과 조작 이런 건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하지만 항상 유혹이 있습니다. 하지만 버티셔야 합니다. 이건 제가 해봤던 일종의 제가 했던 연구 중에 가장 연역적 탐구였던 걸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이건 제가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때쯤에 이제 갯벌에서 연구를 하게 돼서 잡았던 주제입니다. 그래서 이때 저희가 잡았던 주제는 이제 갯벌 하부에 흙을 파다 보면은 갯벌 밑에가 이제 색깔이 다른 걸 저희가 이제 못 착안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왜 갯벌 밑에 쪽만 이렇게 흙 색깔이 다를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갯벌 하부에 사는 혐기성 미생물이 유기물 분해를 해서 흙 색깔이 검은색으로 변하는 게 아닐까라는 가설을 세웠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가설의 근거는 뭐였냐면은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첫 번째는 갯벌 하부는 혐기성 미생물이 많이 서식한다. 갯벌 하부는 혐기성 환경이다. 이런 거를 일단 첫 번째 출발점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미생물은 분해자이기 때문에 유기물을 분해해서 자연에 존재하는 다른 유기물이나 무기물 같은 걸로 분해를 한다. 이게 이제 두 번째 단계였습니다. 지금 이 PPT 슬라이드는 제가 정말로 그 당시 썼던 PPT 슬라이드를 옮겨온 거여서 지금 보니까 상당히 귀엽네요. 3번 같은 경우에는 진흙에 어두운 색을 띠는 유기물이 많이 포함되면 흙은 어두운 색깔을 띈다. 근데 이 세 가지를 저희가 막 열심히 검색을 해서 뭔가 저희들의 가설 근거로 삼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근거를 가지고 가설을 수립을 해서 연구를 해봤고요. 저희가 이제 연구를 한 방법은 이런 파이프 같은 걸 준비해서 그냥 갯벌을 그냥 어떻게 보면 시추를 한 거예요. 짧은 구역을 시추를 그냥 냅다 해가지고 그걸 파냅니다. 그럼 거기 이제 위에는 색깔이 갈색인 갯벌, 밑에는 이제 색깔이 검게 변한 흙 이런 식으로 단계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떤 파이프들은 통기성으로 이렇게 안에다 빨대를 박아놓고 막 휘저어가지고 장치를 해놓고 다른 것들은 그냥 똑같이 입구를 막아가지고 다시 그대로 흙에다 다시 박아놓고 이런 식으로 해서 혹시 그 검은색 부분에 색이 변하나 하는 이런 실험을 이제 계획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름 저희가 그때 정했던 조작 변이는 당연히 공기의 유무였고요. 통기의 유무. 그 다음에 이제 통제 변이는 온도, 물 온도, 그리고 뭐 깊이 이런 거를 다 그냥 원래 환경처럼 맞춰놓기 위해서 이제 저희가 저걸 다시 시추를 했던 거를 다시 바다에 박아놓는 식으로 이제 실험을 했었거든요. 이제 그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저희는 나름 이제 그때는 저희가 할 수 있는 최대한 통제를 했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보면은 솔직히 너무나 허점이 많고 실험 결과도 그렇게 좋진 않았어요. 그렇지만 저는 조작을 하진 않았습니다. 그냥 실험이 안 됐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실험이 왜 안 됐는지를 분석해서 이제 발표를 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개발을 목표로 할 경우인데요. 저도 이제 고등학교 때 개발을 목표로 하는 연구를 해봤어서 이제 그것도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개발을 목표로 할 경우에는 저는 솔직히 주의할 건 딱 한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기존의 기술 제품에서 무엇을 향상시킬지를 확실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애매하게, 뭐 나는 그냥 새로운 거, 나는 그냥 더 나은 거,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모호하게, 아까부터 말씀드리지만, 모호하게 잡을 경우에는 그냥 뭣도 안 될 가능성. 그냥 막상 다 따지고 보면은 전 거보다 다 떨어질 가능성이 더 높아요. 그러니까 솔직히 고등학생들이 한 연구에서 기존의 것보다 모든 게 막 더 나은 제품 만들기는 쉽지 않으니까 이거 뭔가 이 한 가지라도 우리가 만든 제품이 혹은 기술이 전 것보다 이 한 가지라도 나은 걸 만들면은 그것도 엄청 성공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무엇을 향상시킬지 확실하게 하는 걸 정말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개발을 목표로 하는 거에 대해서 실험 결과 조작하는 거 절대 안 된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내가 만든 게 뭔가 더 나아 보이고 싶어서 실험 결과를 조작하게 되는 또 유혹이 또 생기거든요. 이제 그런 것도 꼭 잘 넘기고, 그냥 또 이제 내가 만든 건 그렇게까지 성공적이진 않구나.
근데 왜 성공적이지 않은지 분석해보자. 이런 식으로 하셔야 합니다. 결과를 조작하시는 건 절대 안 되고요. 이제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때 해본 개발한 연구에 관해서 갖고 와봤는데요. 제가 했던 거는 천을 가지고 만드는 물, 기름, 거름 필터에 관한 거였습니다. 이제 이 모티브는 이제 방금 1번, 2번이 그 근건데요. 이제 표면에 나노 와이어를 붙이고, 나노 와이어라는 건 이제 표면에 나노 단위의 조그만한 막대기들이 이렇게 다 뿅뿅뿅뿅뿅 자란다는 거죠. 뾱뾱이처럼. 그 다음에 그 위에다가 양친매성 물질이라고 해서 이제 물과도 친하고 기름과도 친한 물질을 붙이면은 이제 금속 주위에는 물과 친한 부분이 자리를 하고 그 바깥쪽으로 기름과 친한 부분이 자리를 하기 때문에 이 초갈수성이라는 이제 물을 초갈수성의 정의도 이제 따로 있지만 이제 방수, 그냥 쉽게 말하면 방수, 발수. 그러니까 물을 그 표면에 흘리면은 또르르 떨어지고 그 위에 물방울도 엄청 동그랗게 존재하게 되는 그런 표면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이 첫 번째 근거였고요. 그 다음에 필터에 소발수성을 부여하면은 그 필터 자체는 뭔가 원래 필터는 액체는 그냥 통과를 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 필터에 초발수성이 부여가 되어 있다 보니까 물과 기름이 섞여 있는 것을 넣었을 때 물은 초발수성 때문에 통과를 못하고 기름은 그냥 통과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물과 기름을 걸릴 수가 있다. 이런 필터가 원래 기존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했던 거는 기존의 물, 기름 필터는 종이로 다 되어 있는데 종이에다가 뭔가 초발수 처리를 해서 물, 기름, 거름 필터를 만드는데 혹시 나는 천으로 만드는 물, 기름, 거름 필터를 하면은 뭔가 조금 더 다회용 이런 것도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제가 만들었던 저 물, 기름, 거름 필터가 기존의 물, 기름 필터에 비해서 솔직히 말하면 장점이 별로 없어요. 근데 저는 이제 제가 잡은 포인트가 확실하게 있잖아요. 일단은 천으로 만들어서 혹시 다회용이 되려나 하고 이제 저는 천으로 만들었다. 그리고 다회용으로 하는 방법을 개발해보겠다. 이런 쪽에 제가 초점이 맞췄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때 연구를 열심히 해서 아마 교내 대회에서는 성과가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솔직히 정말로 산업적으로 나은 걸 만들긴 쉽지 않으니까 뭐라도 차별화된 걸 하나 잡아서 그쪽으로 개발을 해보시는 걸 추천드린다는 이야기입니다.